네, 이번엔 스몰캡 공략주입니다. 유화증권 최성환 애널리스트와 함께 또 담소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꾸 유화투자증권이라고 제가 입에 배워가지고. 네. 자, 오늘은 어떤 아이템을 또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통신장비 업체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통신장비요? 네. 제가 원래 통신장비하고 서비스를 담당을 하던 섹터 애널리스트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 스몰캡 쪽으로 좀 그 투자 영역을 범위를 확대하셨잖아요. 예, 영역을 좀 넓혔습니다. 예, 그랬던 이유가 이제 통신장비하고 서비스 업종이 한 2년 동안 조금 침체기를 겪은 바람에 네. 이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스몰캡 쪽으로 좀 넓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이동통신사 실적하고 연관이 좀 많이 됐었는데요. 국내 통신 가입자 숫자가 한 5,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국내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갈수록 이런 마케팅 쪽에 그런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많이 돼서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렇게 수익이 악화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투자 또한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통신장비 업체들 실적 또한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통신장비 회사들의 그런 뭐 실적 추이라는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에 우리가 그 IMT 2000이라고 해가지고 네. 3G 쪽에 투자를 상당히 붐이 일었었거든요. 그때 되게 그 실적들이 좋았었고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를 지나면서 이제 주파수 재배치라는 것들을 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1년도, 12년도에는 조금 침체기를 겪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그 LTE 쪽 4G 장비들 수주가 많아지면서 이쪽 부분에서 지금 매출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3G, 4G, 이 제네레이션을 그 네. 세대가 넘어가는 네. 형태의 것이죠. 네. 저도 이 통신주, 얼마 전에 무디스가 이 통신 국내 산업에 대해서 수익성 악화를 경고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 이제 그랬단 말이죠. 네. 예, 이게 보통 주식을 선택할 때 성숙기에 들어가 있는 산업을 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걸 찾지 않습니까? 네. 통신주가 제2의 성장기를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기관들마다 이런 기술이 앞서 나가는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제 장비 쪽 투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일단은 뭐 국내에도 SKT라든지 KT, 뭐 LG U+ 같은 회사들이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일단 신규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입자 확보를 유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TE라는 신규 서비스가 나왔고 아이폰 5서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LTE 장비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뭐 내년에는 한 3배 정도 가량 그 투자 범위가 확대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스마트폰과 타블렛 PC 같은, 뭐 화면이 먼저 나와버렸네. 네. 네, 그 고용량의 데이터 통신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LTE망이라고 하는 뭐 네. 업체가 통신 전문 업자는 아니니까. 근데 그것이 제2의 통신 관련주의 성장기가 될 수 있고, 네. 뭐 국내에도 SKT나 KT, LG U+ 말고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네, 얼마 전에 맞습니다.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입찰이 그런 있었던 걸로 알고 부분들까지 합쳐 보면은 이제 통신 장비 쪽에 이런 뭐 투자 확대에 따른 그런 그 장비 업종들의 수혜가 앞으로 좀 많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자료 화면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자료 화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이제 글로벌 LTE 설비 투자 규모를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뭐 그 통신 장비 시장이 매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SKT, KT 또한 LG U+ 또한 LTE 장비 그런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이폰 5에 LTE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면서 이런 수요가 확실히 늘고 있고요. 여기 그 표에 보시면은 2012년도에는 한 90억 달러 정도 수준의 그런 글로벌 그 LTE 설비 투자가 있었던 반면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3배가량 확대된 그런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LTE 서비스들을 확대를 하면서 가입자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 이동통신사들의 그런 그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KMW를 그렇죠. 그 LTE 기지국 장비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그 LTE 관련된 그 중계기 장비 업체인데요. 뭐 솔리드라는 회사를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솔리드요. 예. 아, 가수 이름은 아니고. 네, 원래는 솔리테크라고 좀 많이 솔리테크. 알려져 있는 회사였는데 네. 그 회사를 이전하면서 상호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솔리드. 예.
좋습니다. 자, 이 솔리드, 뭐 이동통신 장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개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솔리드는 어떤 쪽이죠? 광중계기 쪽이에요. 예. 일단은 우리가 통신 장비 시장을 크게 뭐 3개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기지국, 그리고 중계기, 그리고 백본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뭐 다음 표를 보시면요. 일단은 이제 각 지역 전화국과 기지국 간을 연결하는 유선 설비 우리가 백본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곳을 우리가 기지국이라고 하고, 그런 커버리지를 통화 영역을 넓혀주는, 그러니까 커버리지를 넓혀주는 단순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중계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관련 기업을 제가 이제 빨간 색깔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빨간 부분들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일단 KMW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한 85%에 달하는 업체로서 최근에 미국하고 일본의 LTE 투자가 확대되면서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KT와 SKT 모두에 이제 중계기를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거든요. 옆에 나와 있는 이제 기산이라든지 FR텍 같은 경우에는 KT에만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CS라든지 뭐 GSI 같은 회사들은 이제 SK텔레콤에만 중계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와 SK텔레콤 모두의 이제 공급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솔리드는 올해서부터 일본하고 미국향 매출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원래 20억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던 해외 매출이 2011년도에는 170억 원으로 증가를 했고요. 올해에는 한 36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해외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서는 한 25% 비중을 해외 쪽에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성환 애널리스트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제가 전자공시로 이 솔리드 내용을 좀 봤는데요. 재밌는 내용이 있군요. 북미 시장 진출이 활발하군요. 네, 예. 이 인빌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통신을 하는데 길거리보다는 빌딩 안에서 통신하는 네. 그 추세가 많이 늘고 있고 9.11 테러 이후에 그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구조 요청을 했던 분들이 통신이 안 터져가지고 트래픽이 갑자기 몰리다 보니까 이런 그래서 이 법제화가 됐군요. 예, 그래서 빌딩 안에서 무조건 터져야 된다. 요즘에는 커버리지 영역들을 이제 범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빌딩 안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통신 장비들을 한 회사가 집중적으로 이제 커버하는 이런 식으로 계약 범위가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건설업자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컨소시엄을 하고 있어서 미국향 매출들이 앞으로 내년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 좀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또 내용이 있군요. 스프린트, 버라이존, 에릭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공식 벤더로 선정이 되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느는군요.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스프린트 같은 경우가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서 LTE 투자를 내년서부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KMW가 기지국 장비를 공급한다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미국향으로 우리가 중계기 매출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숫자로 봐야 되겠죠. 실적 전망 어떻게 나옵니까? 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LTE 투자 활발해지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솔리드는 그 중에서도 상당한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솔리드의 실적 추이를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이제 2012년도 3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네. 일단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올해 2분기, 3분기에 흑자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4분기서부터는 해외 매출이 확실히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다가 국내 LTE 투자가 4분기 또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원래 4분기에는 연초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었던 그런 캐펙스 금액들을 4분기까지 다 소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가 원래 계절적으로 성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전체 매출액을 옆에 보시면은 1,400억 원에 영업이익은 한 135억 원 정도로 급격히 좀 가파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또 세계적으로 LTE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상 실적을 언뜻 얘기해 주실 때 저는 숫자 보고 자본금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EPS 딱 나오는데 네. EPS가 적어도 한 500원, 600원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얼핏 봐도. 지금 PER은 한 5배 언더 5배수? 네, 그 정도 되는 거로. 그렇군요. 예. 공시 내용 보니까 또 미국향 쪽에 중계기 납품 계약 체결 내용이 많이 뜨는군요. 네, 예.
자, 좋습니다. 일단 좋은 이야기만 쭉 열거를 해주셨는데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솔리드에 대한 그런 그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채가 많다는 점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그 좀 무리하게 회사를 이전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분당 사옥을 매입하면서 차입금이 한 500억 원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년 이자 비용이 한 40억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분당 사옥이 장부가가 6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역세권 주변이라서 이제 임대가 다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50억 원 가량의 그런 임대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리스크는 이제 BW에 발행한 데 있어서 네. 그런 오버행이 약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그 BW 사채는 이미 다 상환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워런트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지금 한 140만 주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행사 가격이 3,149원. 그러니까 지금 뭐 3,000원 후반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이제 그 행사 가능한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그 한 1년 이상 정도 투자했었던 그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다고 파는 그런 물량들은 크게 그렇게 많이 출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우호적인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5,000원 이상 정도에서 그 좀 그 매물이 출회되면 출회될지 지금 상황은 그런 거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리드에 대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일단 유화증권에서는 이 통신 장비 시장 확대에 따라서 기지국에서는 KMW 그리고 중계기에서는 솔리드 그리고 백본망에서는 유비쿼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솔리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140억 원 그리고 내년에는 170억 원으로 턴어라운드 이후에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로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고요.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PER 5배 언더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수와 그 목표 주가는 7,000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몰캡 공략주 통신 사업이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제2의 성장기로 고용량의 데이터 통신 이런 부분에 주목한다면 가능성이 있어서 이동통신 중계기, 유무선 중계기를 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중계기, 광통신 중계기에 특히 미국 쪽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솔리드라는 기업에 대해서 또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